안녕하세요. 광양사그려 키운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곳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어디 갔어요? 제가 해외 마라톤 첫 출전으로 풀코스를 진짜. 다낭, 베트남 다낭에서 뛰고 왔습니다. 대단해, 아, 대단해. 네. 거기가 네. 온도가 27도, 28도 하거든요. 네, 여름이니까. 예.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완주했죠. 완주했죠. 와, 매달. 풀코스 멋있는 이제 매달. 10번째 기록입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네. 하여튼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긴팔 입고 있는데 저는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 지금 목까지 올라온 걸 입었는데. 네. 예. 개나리가 폈어요? 개나리도 폈고. 네. 이제 진짜 봄이죠. 네, 목련꽃이 이제 지고 네. 개나리가 피기 시작해서 네. 다다음 주에는 벚꽃이랑 이런 게 절정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봄날 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려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고 계시고 네. 한 번쯤은 우리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투기 네. 과열주의가 돼서 네, 또 네,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또? 뭐죠? 재당첨이죠. 그렇죠. 네. 잘못하다가는 정말 내 집이 그냥 현금청산 돼버리는 맞아요. 네. 이런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네.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재당첨 제한의 모든 것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요. 네.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뭔가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잘 만드셨어요. 네. 힘들게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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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이 5년 재당첨 제한은 많은 분이 어떤 분들은 10년이다, 어떤 분들은 뭐 7년이다, 뭐 맞아요. 5년이다, 네.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정비 사업 안에서의 네. 예. 5년 재당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이따가 또 분양할 때 그 재당첨 제한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그렇죠. 건데 지금 네. 현재로는 네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인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에 해당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예.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원 전체가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거나 네. 일반 분양 신청을 했을 했다면, 경우 예. 그로부터 5년 안에 네. 다른 정비사업,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정비사업이라는 거죠. 정비사업이 아니면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다른 정비사업에 분양을 할 수 없다.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이 5년 재당첨 제한이 언제 생겼는지. 생겼는지 아세요? 언제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2017년 파리 대책으로 맞아요. 해서 예, 예. 2017년 10월 24일 전과 후가 극명하게. 그때 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때 예. 법이 생겨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안 걸리는 됐고, 건데, 예. 그 이후에 새로 샀거나 추가로 샀거나 맞습니다. 또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네.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게 2017년 10월 24일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이냐 그러면 내가 사고부터냐 아니면 네. 내가 팔고부터냐 이게 헷갈리실 텐데 엄청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죠. 기준점을 네.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 맨 처음에 당첨일이 시작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입주권 빌라를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합원이라면 네. 최초의 관리 처분 인가일. 그게 중요하죠. 그죠. 조합원의 그러니까 당첨일은 네.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바로 당첨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리 처분이 한번 났다가 또 다시 취소가 되고 새로 또 관리 처분이 날 수도 네, 있잖아요.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 예.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새로 또 날 수 있지만 기준은 최초의 관리 처분 그렇죠. 인가일. 예, 네, 그렇고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일반 분양을 받았다면 당첨 공고가 난 날. 그렇죠. 그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안에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으로 당첨되던 날. 네, 당첨되던 날. 그때부터 이제 기준이 시작이 네.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5년이 마지막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점은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다른 주택, 네. 그렇죠? 또 다른 주택에 갖고 계셨다가. 예. 그게 만약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고 예.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말해서 기준일이 언제죠? 분양을 신청할 때 분양 신청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마감일. 그렇죠. 네, 네. 예, 분양 신청 마지막 마감일 전 네. 그때까지 해서 5년 안에 해당된다면 재당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을 갖고 계시다면 막 지금
막 조합원 분양을 하려고 해요. 네네네.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해요. 네. 근데 내가 그전 집 이미 한번 분양 받았던 투기 네. 과열지구 분양 받았던 게 있다면 이 5년 기한을 잘 따져보시고 만약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파셔야죠. 그렇죠. 네. 미리 분양 맞아요. 신청하기 전에 파셔야죠. 예.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재당첨 제한에 걸렸다면 네. 그러면 그걸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때 전 세대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처음에 났을 때. 네. 예. 그래서 이 세대 분리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미리 해놓으셔야죠. 그 전에 하셔야 되는 네. 거지. 네, 맞아요. 예. 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예. 세대 분리를 안전하게 독립세대를 해놓으셔야 예. 그래야 재당첨 제한에 나중에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대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네.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요렇게.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 그때 이제 같은 세대원은 묶어서 그냥 같이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네, 네. 이렇게 사슬에 묶인 채로 5년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딸이나 아드님이 중간에 이제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일반 청약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디 정비구역에서 이럴 때는 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가지고 뭐 취소가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그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네. 광명 11구역이 언제 광명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11구역은 2021년도 9월 13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네. 그 따님이나 누군가가 여기 일반 청약을 서울에 네. 오늘 날짜로 한다. 네. 만약 그게 정비구역이고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다 하면 네, 걸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걸리는 거죠. 22일이니까 22, 23, 24, 25, 26. 네. 26년도 9월 13일 전까지 다른 곳에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이 됐다거나 네, 아니면 정비구역 안에 그렇죠. 네, 네. 아니면은 정비 사업에 또 다른 조합원 음. 분양 신청을 한다거나 네, 네. 이랬을 경우에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인가일에 같이 있었다면 나중에 찢어져도 네. 규제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럼 이 재당첨 제한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이긴 한데 이렇게 앞에 직전이나 직후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누가 그럼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거야 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일 전후에 예. 또 사고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점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예, 기준점을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보고 네, 네. 만약에 조합원님이 분양 신청을 했다고 하면 네.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도를 한다면 그 재당첨에 대한 것은 오롯이 예. 이제 매수인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매도인이에요. 네. 매도인인데 내가 이제 84 뭐 A 타입 이렇게 분양 신청을 했어요. 네. 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팔았단 말이죠. 네. 매수인한테.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을 소유주는 이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매수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매수인한테 그 5년 규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네. 바로 내가 팔았어요. 입주권을. 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일을 매도인이 받았기 때문에 네. 바로 매도인이 저, 매도인. 예, 재당첨자에 계속 5년 동안은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입주권을 팔았다고 해서 나 아무 상관없어 하고 내가 다른 정비사업 구역에 청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가일 때 그때 누구 소유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로 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다른데 정비 사업을 살 때 그 사업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그렇죠. 건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곧 분양 신청을 할 곳에 만약에 빌라나 주택을 사셨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기간을 잘 보시고 단계를 보시고 사셔야 되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권 재당첨 제한하고 또 정비사업 내 이런 재당첨 제한이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정법에 적용되는 거고요. 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네.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똑같은 투기과열지구다 네. 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의 재당첨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해당되겠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그것 또한 10년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네. 예. 근데 정비 사업은 5년에 해당된다는 거. 네. 10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기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이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도 모두 다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금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네. 72조 6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의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정비 사업이 아닌 곳에 뭐 일반 택지지구나 그렇죠. 이런 예,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일반 분양에 되는 경우에는 이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점 잘 보시고 하시면은 또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거. 예. 네. 정비 사업지만 해당이 된다. 그렇죠. 요거는 재당첨 제한은 네네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재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비사업 내에서. 있죠. 예.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72조의 3항에서 5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네. 바로 분양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재공고를 하고 네. 재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평형이 뭐 바뀐다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분양 신청되는 경우에는 네. 내가 벌써 분양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네. 재분양 신청일 때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이제 괜찮았었는데 재당첨 제한이 맞아요. 괜찮았었는데 네. 이게 새로 분양 신청을 하는 바람에 네. 재분양 신청으로 해서 또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지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럴까봐 재분양할까봐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유의하셔야 된다. 그 사업지의 단계를 잘 보시고 그때 분위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재당첨 제한은 내가 분양을 받거나 그죠? 네.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을 받을 때 해당되는 거라서 네. 내가 중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다면 괜찮은 거죠. 샀다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네.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아닌 뭐 줍줍으로 예. 아니면 미분양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한 주택이 아닌 상가나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미 당첨된 분양권을 사시거나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사시는 거는 그냥 돈이 있으시면 사시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그러면은 입주권은 네. 아예 투자가 안 되는 건가? 혹시 내가 5년 재당첨에 해당이 되는 맞아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매수인이 그 네. 이에는 네.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네, 영상을 해당된다. 다시 한번 예, 적용된다. 짚어서 보시면서 예. 그러면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 예. 있다는 거 그쵸. 잊지 않으셨으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당첨자 본인이 아니면 네. 또 그 조합원 분양 계약한 관리처분 인가한 본인이 아니면 네네. 그러면 얼마든지 사시는 건 상관없다 이런 네.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광명에 6구역에 뭐 가로주택, 13구역에 가로주택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있잖아요. 많죠? 여기도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아닙니다. 되나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만 네. 재당첨에 대한 법 내용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법이라고 그랬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예, 네. 정비특례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예. 재당첨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11구역 예를 들었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11구역에 당첨이 관리처분 되신 인가 나신 분들. 분들도 네. 만약에 지금 여기 가로주택이 지금 관리처분 나잖아요. 네, 나기도 그렇죠. 하고 했잖아요.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 네. 상관없다. 네, 그런 네, 이야기. 또 맞습니다. 지금 이거 받으신 분도 얼마든지 앞으로 네. 다른 정비구역에 일반 분양 청약하시거나 또 조합원 분양도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 11구역이 21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네. 26년도 올해만 잘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되고. 네. 지나가면 네.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네. 예, 뭐 다른 데 투자를 하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은 5년 재당첨 제한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가 돼버리는 바람에 광명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당첨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네. 예, 또 다른 말씀? 예전에 2018년도 8월 28일 날 아마 그때 광명이 네. 투기과열지구로 처음 지정이 됐을 때 네. 그때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웠겠죠, 그때는. 더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이라. 예. 네. 근데 지금은 전 구역이 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다른 곳에 또 이제 재투자를 하실 때는 그래도 짚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동일 세대원의 다른 분들도 같이
재당첨에 대한 것들이 딸려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네. 현명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7구역, 3구역 이렇게 이제 빌라를 사실 때 네네. 언제쯤 이제 관리 처분이 날 건가 네. 이런 거 이제 유념하실 때 서울 지역에 만약에 다른 투기 과열 지구에 그렇죠. 또 투자하신 게 있다면 네. 그런 기간을 잘 따지면서 이제 투자를 맞아요,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예. 자, 이제 3월이 이제 지나고 네. 이제 4월이 접어듭니다. 네. 예, 4월에는 모든 것들이 조금 조용한 최근에 조금 조용했죠. 조용해진 상태고 예. 원래 1년 중에 4월이 제일 조금 한가하기도 하죠. 부동산 쪽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한가한 시간을 또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용하면 또 조용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네. 또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광명사그리어 키움부동산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광명사그리어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